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년 연휴 이틀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고 신년 계획을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식하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 뇌에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이 주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주식이 약간 그 중독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어쨌거나 뭐 지난해에는 그 한 뭐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온다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승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런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이제 통상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는 좀 조로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항상 이런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주식에서 실력이 필요한 이유, 이 상승장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다 전문가고 웬만하면 다 수익을 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정말로 그 괴로울 정도로 일반적인 장에서는 실력이 없으면은 괴로울 정도로 이제 그 뭐랄까 주식에서 수익은 고사하고 하락이 지속되는, 손실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주식에 약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로 투자할 돈이 없거나, 뭐 요즘에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신용도.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뭐 이제 타의의 본인이 마음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주식을 중단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지만, 돈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손실이 보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뭐 도박, 뭐 양성화된 도박이라는 등.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는다면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이긴 하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주식에 대한 인식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냥 현찰로 묶여 있으면은, 사실상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자기 재산이 깎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화폐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 막혔죠. 그죠? 뭐, 예금 금리도 그렇고, 적금 금리도 그렇고, 시중은행 금리, 그리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산가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은 다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이제 대단히 많은 돈들이 집중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도박 이런 것보다도 이제 투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식들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지금 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20대, 30대 분들은 여전히, 매매를 해요, 매매. 그러니까 물론 주식은 매매하는 거죠. 거래하는 건데, 주식은 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매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돈 못 답니다.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을 탁탁 잡고 팔 때 살 때,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 못 따요, 절대로, 매매에서. 지난 2020년도 굉장히 상승장이었는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한 층이 20대, 30대예요. 20대들의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20대 남자들은 4%예요, 4%. 그러니까 작년 폭락장 이후에 들어왔을 때 3월 그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들어온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심했냐면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급등락주에 주로 집중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뭐 신풍제약, 그다음에 뭐 부강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을 20대 남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어요. 이게 거래 종목 상위 종목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상승은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했지만 그 종목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면서 이제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20대 남자들이 한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많이 했지만 이것을 그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급등하니까 뭐 허리 이상의 가격대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처음부터 봤을 때 끝에까지 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래를 하느냐? 그게 또 신용거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거래.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은 최소한 그 신용에 대한 이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짧은 빚을 내는 기간 동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기간에 빨리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선택하는 거죠. 급등주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초보니까. 그런데도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진원생명과 뭐 아까 얘기한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면에 이제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층에서 좀 더 느긋하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투자 같은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여자일수록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통계가 2020년도에 나타났어요. 그게 사실 주식이 욕심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네, 욕심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그죠? 뭐 운동 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이 뒤따르는 만큼, 경험이 풍부해지는 만큼 실력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이 안 났다, 수익이 굉장히 저조하다, 평균 수익률조차도 못 된다, 뭐 이렇다면은 자기가 지금 해오고 있는 투자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야망, 열정만 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네, 주식은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과 어떤 실력과, 꾸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그런 거 없이는 또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20대, 30대 분들은 저 같은 이런 유튜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막 그냥,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젊은 사람들 특성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그런 거 보죠. 몇억으로,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을 만들고, 몇천만 원으로 몇백억을 만들고, 짧은 기간에 어떻게 된 종목, 그 다음에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이런 타이틀이 달린 유튜브들만 엄청나게 찾아서 볼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사실 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그죠? 그거 본다고 해서 되면은
근데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돈은 없지, 빨리 경제적인 자유라는 거는 이루고 싶지, 경험은 풍부하지 않지 하니까 이제 그런 유튜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썸네일이 다니는 유튜버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돈벌이에 급급한 유튜버들은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엄청 달아가지고 구독자를 엄청 끌어들이죠. 네. 제 같은 사람들은, 제 같은 유튜버, 이런, 이제 저같이 비슷한 이런 유튜버들은, 그래서 20대, 30대 구독자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주식은 사실은 좀 느림의 미학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게 기다리는 게 싫다. 기다리는 게 싫다 이러면은 실력을 쌓아야죠. 예. 뭐 스윙 투자를 하든가 뭐 이러려면. 네,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력을 쌓으려면은 그 어떤 뭐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튜버들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공부가 좀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돈벌이에 급급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초보 유튜버, 이제 젊은 유튜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뭐랄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게 스노우볼처럼 돈이 이렇게 조금씩 굴러서 조금씩 불어나고 이제 수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짧은 주기를 가지고 이제 뭐 급등락주만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결국은 이제 자기 자산이 깎이는, 그런 자기 계좌가 아끼는 이런 일밖에 안 벌어집니다. 뭐 처음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한 50만 원 땄어. 50만 원 땄으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런 투자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면은 상관없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났나,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걸 바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잃으면 자꾸 조바심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꾸 또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매매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꾸 손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젊은 사람들은 제 유튜브 같은 거 안 볼 것 같아요. 뭐 또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주식이 붐이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식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발을 들여가지고 조금 뭐 자기가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주식 유튜버도 같이 막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글쎄요, 저는 작년에 4월에 이제 했는데, 4월부터,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거의 지금 봤을 때 주식 관련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주식 이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뭐 이게 이제 또 주식이 상승세가 꺾이면 다시 또 이제 사그라들겠지만 뭐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게 정말로 주식을 잘하는 거고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장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 꺾이거나 아니면 뭐 좀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상승장이 슬슬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년 상반기도 좀 약간
좀 길게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이제 백신이 보통 이제 올해 연초부터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그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되면 한 4, 50%의 어떤 접종률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경제 활동이 다시 이제 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이제 패턴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상승세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그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집니다. 종목 장세라는 것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그 트렌드를 잘 읽고 종목을 잘 선정하면은 뭐 하락장이건 뭐 횡보장이건 돈은 계속 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도 같은 그런 뭐 조금만 사면은 뭐 웬만하게 그냥 뭐 오르는 종목 사면은 그냥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안 올 것이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연초에 내일 모레부터 다시 장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저기 환경 테마 요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좀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은 뭐 수혜주가 또 있죠. 뭐 여행, 관광, 뭐 숙박,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뭐 석유화학,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석유화학은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많이 좀 그 성장을 했지만 이제 뭐 계속 그 텍트주로서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내가 작년에 이게 보니까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뭐 시장 뭐 평균 수익률이 뭐 한 10%야. 그러면 내 돈이 최소한 110만 원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연말에. 근데 11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에 못 미쳐. 혹은 뭐 90만 원대로 떨어졌어. 이러면은 이런 상승장에서도 그런 수익률을 보였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했던 그 성향, 방식 이런 걸 딱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그거는 뭐 그런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는 내 방식이 됐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자기 투자 방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신년에는 좀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승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떤 뭐 주식시장이 어차피 돈 벌러 들어온 거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